만약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렇게 말한다면 어떠실까요? 지금 당신이 매일 먹고 있는 음식이 조용히 전립선을 키우고 호르몬을 교란시키며 남자로서의 자유를 조금씩 앗아가고 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건 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특별한 이국적인 음식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당신 주방 안에 있는 익숙한 식재료들이 문제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누구도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의사도, 광고도, 영양 정보도요. 하지만 손상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60세 이상이라면 그 속도는 더 빠릅니다. 저는 박현우입니다. 30년 넘게 남성 건강만을 연구하며 수천 명의 남성들이 에너지를 되찾고 자신감을 회복하며 불필요한 약물이나 수술 없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로운 일들을 알아야 할 당연한 권리가 있으니까요. 문제는 단순히 나이가 아닙니다. 가장 큰 위협은 염증과 호르몬의 교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성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는 6가지 흔한 음식이 그 문제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반드시 피해야 할 그 음식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각이 어떻게 전립선 비대 배뇨 문제, 장기적인 손상으로 이어지는지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마지막에는 혼란 없이, 두려움 없이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간단하고 현실적인 실천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약 없이 자연스럽게 전립선을 줄이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립선을 보호하고 불편한 증상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음식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성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는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베이컨 소시지, 햄 핫도그 같은 가공육입니다. 왜 이 익숙한 식습관이 조용히 전립선을 키우고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님, 저는 30년 넘게 아침에 계란 토스트 그리고 베이컨 몇 조각을 먹어왔습니다. 혹은 점심에 햄 샌드위치, 야구장에서는 핫도그. 너무 익숙해서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식단이죠. 왜냐하면 가공육은 어디에나 있고 편리하며 때로는 추억이나 정체성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어릴 때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이 음식들은 심장이나 체중뿐 아니라 전립선에도 큰 해를 끼칩니다. 30년 넘게 남성 노화를 다루어 온 입장에서 단언하건대 가공육은 전립선 건강에 있어 가장 위험한 음식 중 하나입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히 해로운 것이 아니라 전립선 비대를 키우는 연료입니다. 베이컨 소시지, 햄 얇게 포장된 델리미트 같은 가공육은 질산염, 아질산염 같은 보존제와 화학물질로 가득합니다. 이들은 색과 맛을 유지시키기 위해 사용되지만 나이가 들고 신진대사가 느려지면 이 성분들이 체내에서 발암성 화합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몸 안에서 독성 물질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립선은 작지만 민감한 기관이기에 이런 손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공육은 소금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체내 수분 정체를 유발합니다.
이는 신장과 배뇨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결국 전립선에도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염증과 자극, 그리고 물리적 비대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가공육을 자주 섭취하는 남성들은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밤에 3번, 4번 심하면 5번씩 화장실에 깨는 일이 잦아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 식단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지방입니다. 특히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가공육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지방들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테스토스테론과 DHT,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이 DHT라는 호르몬은 전립선을 자라게 하는 주요 물질입니다. 식단이 나쁠수록 DHT가 높아지고 전립선 세포는 증식하게 됩니다.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건강했던 전립선이 부풀고 염증에 시달리고 결국 일상에 불편을 주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남성들을 만났습니다. 스스로 몸의 통제력을 잃었다며 절박하게 찾아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항상 먼저 권하는 건 식단에서 가공육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몇 주가 지나면 변화가 서서히 나타납니다. 잦은 소변 욕구가 줄어들고 소변 줄기가 개선되고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희망이 다시 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전립선을 소중히 여기신다면 가공육은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의학적 경고입니다. 베이컨 한 조각, 햄 한 장이 이미 힘들게 만든 전립선에 더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쉽게 끊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익숙함, 추억, 편안함이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화장실을 급히 찾지 않아도 되는 사암 몸속의 자유로움. 그 어떤 음식보다 더 편안하고 더 소중하지 않을까요? 좋은 소식은 맛이나 전통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맛있는 아침 식사나 든든한 점심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단지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방목한 닭의 유정란, 구운 닭가슴살, 자연산 생선, 혹은 식물성 단백질처럼 몸이 알아보고 회복을 도와주는 진짜 음식을 드셔보세요. 만약 지금 그래 베이컨부터 줄여볼까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아주 훌륭한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가공육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어왔던 또 하나의 흔한 음식. 사실은 전립선 안에서 불을 지피고 있는 주범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어릴 적부터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우유는 완전 식품이다. 우유는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 요거트는 장 건강에 좋다. 그래서 수많은 세대의 남성들이 아침 시리얼에 우유를 붓고 점심 샌드위치에 치즈를 올리고 저녁 식사 후에는 우유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해왔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중장년 남성들을 돌봐오면서 제가 분명히 깨달은 진실이 있습니다. 과도한 유제품은 전립선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가 됩니다. 사실 전립선 비대의 가장 간과되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유제품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익숙하고 건강해 보이는 이 음식들이 조용히 몸 안에서 전립선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선 과학적인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유와 유제품에는 IGF-1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로 원래는 송아지의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인간의 몸에 들어가면 특히 노화가 진행된 남성에게는 비정상적인 세포 성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립선은 그 자극에 매우 민감한 기관입니다. 유제품을 자주 섭취하면 IGF-1 수치가 상승하고 그로 인해 전립선 세포가 층층이 조용히 자라납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증상들이 생깁니다. 소변 줄기 약화, 방광의 지속적인 압박감, 자주 화장실에 가야 하는 불편함, 밤에 잠에서 자주 깨는 수면 장애, 이것이 바로 유제품과 전립선 사이의 관계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호르몬의 불균형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시는 대부분의 우유는 지속적으로 임신 상태로 유지된 젖소에서 생산됩니다. 이 말은 곧 그 우유에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같은 여성 호르몬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남성이 이런 유제품을 매일 섭취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남성 호르몬 생성이 방해받고 그 결과 테스토스테론은 줄어들고 에스트로겐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호르몬 변화는 전립선이 건강하게 기능하기 위해 유지되어야 할 섬세한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저는 이와 같은 상황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식사마다 우유를 곁들이고 치즈를 넉넉히 먹고 건강을 챙긴다며 요거트를 빠뜨리지 않던 분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밤에 4~5번씩 화장실에 깨고 소변을 본 지 얼마 안 돼서도 또 급한 느낌을 느끼며 전립선 수치, 세이가 서서히 올라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의사로부터 생검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까지 듣게 됩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식단을 점검하고 우유를 줄이고 요거트를 식물성 대체품으로 바꾸고 무거운 치즈 대신 가벼운 천연 식재료로 대체하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몇 주만 지나도 방광의 압박이 줄고 소변 횟수가 줄어들고 오랜만에 밤새 잠을 푹 자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눈에는 희망이 깃든 빛이 떠오릅니다. 마치 하나씩 삶을 되찾아가는 듯한 그 느낌 말입니다. 저는 유제품이 절대악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60세가 넘었고 매일 우유나 치즈 요거트를 많이 섭취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 대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 한 잔의 우유가 또 한 번에 깬 잠배 아래 불편한 압박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과도한 유제품은 전립선 비대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이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칼슘은 어떻게 하죠?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칼슘은 다른 데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어두운 잎채소, 아몬드 강화된 식물성 우유 등 우유 외에도
칼슘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유제품을 줄인다고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복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딱 일주일만 유제품을 끊어보세요. 우유 대신 아몬드 밀크나 귀리 우유로, 요거트 대신 코코넛 요거트로, 치즈 대신 아보카도나 후무스를 드셔보세요. 그동안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보세요. 잠은 더 깊이 드는지, 화장실 가는 횟수는 줄었는지, 몸의 편안함이 돌아오는지. 대부분의 분들은 놀랄 정도로 빠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엔 좀 더 감정적인 부분을 건드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에게는 기름지고 바삭한 음식이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추억이자 위로입니다. 두껍고 육즙 가득한 스테이크, 바삭한 감자튀김, 엄마가 해주시던 튀긴 닭고기. 이 음식들은 종종 뒷마당 바비큐, 주말 가족 모임, 스포츠 관람과 연결되어 우리를 미소 짓게 합니다. 그 마음 저도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꼭 자문해봐야 합니다. 이 음식이 여전히 내 몸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조용히 해를 끼치고 있는가 안타깝지만 포화지방과 튀긴 음식에 대한 대답은 명확합니다. 이 음식들은 입안에서는 만족감을 주지만 몸속에서는 전립선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60대, 70대, 그리고 그 이후의 남성들 중 전립선이 커지고 PSA 수치가 오르며 염증과 야간 빈뇨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식단이 문제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포화지방은 튀긴 음식, 기름진 햄버거, 지방이 많은 붉은 고기, 대부분의 패스트푸드에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들은 단순히 위장에서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며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고 혈관을 막고 무엇보다 호르몬을 교란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염증은 거의 모든 만성질환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전립선도 예외가 아닙니다. 염증이 높아지면 전립선은 자극되고 부풀며 시간이 지나며 비대해집니다. 또한 포화지방은 DHT,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의 생산을 증가시킵니다. 이 DHT는 전립선을 자라게 하는 핵심 물질입니다. 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할수록 DHT가 많아지고 전립선 세포는 점점 더 증식하게 됩니다. 처음엔 작게 시작됩니다. 밤에 한두 번 깨서 화장실을 가게 되고 점점 3번, 4번으로 늘어나며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방광을 다 비우지 못한 듯한 느낌이 남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다가와 당신의 새로운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예전에 칼이라는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60대 후반에 은퇴한 우체국 직원이었는데 늘 지치고 짜증난 얼굴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박사님, 전 1년 넘게 한 번도 밤새 자본 적이 없어요. 늘 화장실 걱정에 시달리고 하루 일정을 오직 화장실 위치에 맞춰 살아야 해요. 그의 식단은 전형적인 문제였습니다. 튀긴 음식 위주의 점심, 주말마다의 바비큐, 기름진 패스트푸드가 익숙한 식사. 저는 그와 함께 식단을 하나씩 바꿨습니다. 튀긴 생선 대신 구운 연어, 마가린 대신 올리브유나 아보카도, 감자칩 대신 견과류 육주후, 칼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박사님, 드디어 6시간을 통잠 잤어요. 그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안 나요. 그의 표정은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삶도 달라졌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프라이드 치킨, 베이컨 치즈버거, 기름진 배달 음식. 이건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전립선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원인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부기를 유발하고 DHT 호르몬 생성을 증가시키며 몸속 영양순환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음식의 즐거움을 모두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음식을 즐기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름에 튀기지 말고 구워보세요. 버터 대신 올리브유를 사용하세요. 지방 대신 향신료와 허브로 맛을 내보세요. 처음에는 입맛이 어색할 수 있지만 당신의 혀는 금방 적응하게 되고 당신의 전립선은 그 변화에 분명히 반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전립선 조직은 한번 커지면 쉽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 되는 음식을 제거하면 몸은 스스로 회복하려고 합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그리고 약 없이.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듣기 어려워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진실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남성에게 있어 술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 주말의 기쁨, 오랜 친구와의 건배,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 저도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60세 이상이고 밤중에 자주 깨서 화장실에 가고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아랫배가 늘 불편하다면 이제는 정직하게 말해야 할 때입니다. 술이 전립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지만 규칙적인 음주, 특히 맥주나 위스키, 소주 같은 독주는 전립선 비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수없이 경험한 사례입니다. 어떤 남성이 밤에 여러 번 소변 때문에 깨고 소변 줄기가 약하고 시작하거나 멈추기 어려운 증상을 호소합니다. 검사를 해보면 그의 생활 습관 속에 매일 저녁 1우잔씩 마시는 술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번도 그 술이 문제의 원인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술은 왜 전립선에 좋지 않을까요? 첫째, 알코올은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자주 술을 마시면 테스토스테론은 줄어들고 에스트로겐은 올라갑니다. 이런 변화는 전립선이 비대해지기에 딱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전립선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술이 이 균형을 깨면 전립선은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고 서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부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둘째, 알코올은 전립선과 방광을 자극하는 물질입니다. 조직에 염증을 일으키고 소변을 자주 마렵게 만들며 요로 근육들이 평소보다 더 많이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단 한두 잔만 마셔도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되고 소변이 급하고 잔뇨감이 더 심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몸은 알코올을 독성 물질로 인식하고 소변을 통해 빨리 배출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째, 알코올은 탈수를 유발합니다. 특히 고령의 남성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몸이 말라 있습니다. 술은 이 상태를 더 악화시키죠. 이뇨작용을 통해 체내 수분을 빼앗고 소변은 더 진해지고 산성도가 높아지며 결과적으로 방광과 전립선이 더 큰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염증 증가, 부종 전립선의 만성적 비대. 예전에 조지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70대 초반에 은퇴한 정비공이셨고 여전히 활동적이고 또렷한 분이셨지만 진료실에 오셨을 땐 매우 지쳐있고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밤에 5번은 꼭 일어납니다. 정말 피곤하고 짜증도 나고 부끄럽기까지 해요. 식단도 크게 나쁘지 않았고 매일 아침 산책도 하셨지만 대화를 나누다가 조용히 털어놓으셨습니다. 매일 밤 위스키 한 잔씩 마시는 게 습관처럼 되었네요. 우리는 그 습관을 일주일에 몇 번만 쉬도록 조정했습니다. 알코올을 줄이고 수분 섭취를 늘리고 저녁에는 허브차나 스트레칭 같은 새로운 루틴을 추가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조지는 일주일에 3-4번은 밤새 잠을 푹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다시 몸을 통제할 수 있게 된 느낌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핵심입니다. 알코올이 반드시 악당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존중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만약 지금도 술을 자주 마시고 있고 전립선 비대 증상이 있다면 잠시 멈춰보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전립선에게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술 대신 따뜻한 허브차, 탄산수, 독서나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활동으로 저녁을 바꿔보세요. 당신의 전립선은 쉴 시간이 필요하고 당신의 몸은 분명히 그 보답을 보여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지키는 선택을 조금씩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음식은 아마도 가장 흔하고 가장 일상적인 음식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설탕과 단순 탄수화물입니다. 커피에 넣는 설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 시리얼, 흰 식빵, 파스타, 과자와 음료수, 건강식이라고 표시된 많은 가공식품들, 이 모든 곳에 숨겨진 설탕과 단순 탄수화물이 들어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60세 이상 남성이며 소변이 자주 마렵고 에너지가 줄어들며 밤잠이 자주 깨기 시작했다면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이런 말을 들어왔습니다. 박사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달달한 디저트인데 그걸 끊으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평생 단 걸 금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정제된 설탕과 단순 탄수화물은 전립선을 점점 부풀게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걸 줄이기 시작하는 순간 몸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당신이 설탕이나 흰쌀 파스타 같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그러면 몸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분비하죠. 하지만 이런 식단이 반복되면 세포는 점차 인슐린에 둔감해지고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은 몸 전체에 만성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전립선은 그런 염증에 특히 민감한 기관입니다. 그 결과 전립선 조직이 붓고 요도가 눌려 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며 자주 화장실을 가게 되고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잔뇨감이 남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은 많은 남성들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당신이 먹는 음식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이 해로운 또 하나의 이유는 체중 증가, 특히 복부 비만을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뱃살이 단순한 지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뱃살은 마치 호르몬 공장처럼 작용합니다. 복부 지방이 늘어나면 에스트로겐이 증가하고 테스토스테론은 감소합니다. 이러한 호르몬 불균형은 전립선의 크기를 더욱 빠르게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처음엔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전립선은 더 커지고 더 민감해지며 당신의 일상에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예전에 댄단이라는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으러 오셨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생활 습관을 바꾼 것도 없는데 몸이 점점 망가지는 기분이에요. 잠은 자주 깨고 외출할 때마다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해야 하고 자신감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식단을 점검해보니 아침 머핀 점심엔 흰빵 저녁엔 파스타 그리고 오후마다 탄산음료 한두 캔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는 극단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쌓여 전립선을 자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댄과 함께 식단을 조정해 나갔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단맛이 강한 시리얼 대신 귀리죽, 흰쌀밥 대신 현미밥, 가공된 소스와 간식 대신 신선한 채소와 살코기 2개월 후 댄은 다시 진료실을 찾았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숙면을 했어요.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에너지가 돌아왔고 자신감이 생겼고 무엇보다 몸의 통제력을 다시 되찾은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당신에게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건 완벽함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극단적인 식단을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인식과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먹는 음식 한 입 한 입이 염증을 키우거나 줄이거나 두 길 중 하나로 몸을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제된 설탕을 줄이는 순간 전립선은 진정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립선을 조용히 부풀게 만드는 5가지 음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음식들은 너무나 평범하고 익숙해서 많은 분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고 매일 드시고 있던 것들입니다. 1. 가공육, 베이컨 소시지, 햄 델리미트, 과도한 유제품, 우유 치즈, 요거트 3, 튀긴 음식과 포화지방, 패스트푸드, 기름진 고기 4, 술렐, 특히 맥주와 독주, 정제된 설탕과 탄수화물, 흰빵 파스타, 단 음식, 탄산음료. 이 음식들은 전립선의 염증을 유발하고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며 결국 당신의 일상과 수면 자신감과 활력까지 뺏어갑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이 음식들이
몸 안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단순한 지식만으로 건강은 바뀌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부터의 행동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고 확실한 실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이 필요 없고 복잡하지 않으며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들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전립선에 해로운 5가지 음식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뭘 해야 하나요? 그 해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보는 단지 출발점일 뿐 행동으로 옮겨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전립선 건강은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더 많은 불편과 약물, 그리고 선택의 여지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도 필요 없습니다. 큰 결심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하루에 하나씩 진심으로 선택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현실 직시입니다. 당신의 부엌 냉장고, 일상 속 습관을 한번 진지하게 들여다보세요.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자책이나 죄책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당신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아침에 베이컨 한 조각, 점심에 햄 샌드위치, 습관처럼 마시는 탄산음료 한 캔, 밤마다 마시는 위스키 한 잔, 이 모든 것이 몸에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전립선에는 더 강하게요. 이제 당신이 보냈던 그 신호를 다시 되돌려줄 시간입니다. 전립선을 보호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아래 5가지를 하나씩 제거해보세요. 1. 가공육을 끊으세요. 핫도그, 베이컨 델리미트, 대신 구운 닭가슴살, 자연산 생선 삶은 계란을 선택하세요. 5. 유제품을 줄이세요. 우유 요거트, 치즈 대신 아몬드 밀크, 귀리 우유 코코넛, 요거트, 혹은 아보카도 후무스로 바꿔보세요. 3. 튀긴 음식과 포화지방을 피하세요. 치킨을 튀기지 말고 오븐에 굽거나 삶으세요. 버터 대신 올리브유 감자칩 대신 견과류를 선택하세요. 4. 술을 줄이세요. 매일 마시는 맥주나 위스키 대신 따뜻한 허브차, 탄산수,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새로운 저녁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정제된 설탕과 흰 탄수화물을 피하세요. 흰빵 파스타, 과자 대신 현미밥 귀리, 신선한 채소와 과일 삶은 고구마나 단호박처럼 몸이 알아보는 자연식품을 선택하세요. 이 모든 변화를 한꺼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루, 흰 식빵 대신 귀리죽을 먹어보는 것, 콜라 대신 물을 마셔보는 것, 햄 대신 구운 닭을 넣은 점심 도시락을 싸보는 것, 그 작은 한 걸음이 당신의 몸을 되살리는 시작점이 됩니다. 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충분히 마시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남성들 중 다수는 매일 가볍게 탈수된 상태로 지내고 계십니다. 몸속 수분이 부족하면 소변은 더 진해지고 더 산성화되며 방광과 전립선에 더 큰 자극을 줍니다. 그러니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물을 마시는 습관, 이것 하나만으로도 전립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몸을 움직이세요. 하루 단 20분에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을 줄이고 호르몬 균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공원 산책, 가벼운 계단 오르기, 집안 정리하면서 몸 움직이기. 중요한 건 복잡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망가진 것도 아닙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이 내용을 읽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이 더 나은 삶을 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선택 하나하나가 약 없이도 몸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충분히 가치 있는 여정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단지 들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고 용기 있게 진실을 마주한 것 그 자체가 이미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음식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통 없이 걷고 밤새 끊기지 않는 숙면을 취하고 늘 화장실 걱정 없이 외출하며 다시 내 몸을 신뢰할 수 있는 삶. 많은 남성들이 조용히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당신은 지금 되찾을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전립선을 키우는 5가지 음식. 너무나 익숙해서 위험을 몰랐던 음식들. 습관이 되어버린 패턴들.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짚어봤고 지금부터 현실적인 실천 방법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젊음을 되돌릴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조절력과 자존감, 그리고 자기 몸을 신뢰할 수 있는 감각을 되찾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회복입니다. 예전에 72세의 아서라는 선생님이 절망에 빠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약도 여러 조언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아 이젠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셨답니다. 하지만 식단을 함께 점검하고 유제품을 줄이고 붉은 고기를 줄이고 설탕 시리얼을 끊고 아침마다 산책을 시작하자 3개월 후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다시 저 자신이 된 것 같아요. 젊어졌다기보다는 이제 제 몸을 이해하게 됐어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의 전립선, 당신의 수면, 당신의 일상을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되돌려 줄 겁니다. 건강은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향해 당신은 이미 걷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 전립선의 회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